네, 마지막으로 모실 분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근무하는 모란 선임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생태계 개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코이카에서는 5년 전에 네팔 사무소랑 민관협력부 저희 본부 그때 당시에는 인턴이 이제 4개월은 본부에서 근무하고 8개월은 이제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YP 생활을 1년 동안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전공이 원래 IT 아니요. 소프트웨어. 여기 지금 나오게 되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IT 분야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꼭 IT와 관련된 전공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 전공은 국제관계학 전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국제관계학을 전공을 하시고 굳이 다른 곳이 아닌 코이카 해외사무소 영프로페셔널로 시작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졸업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일단은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코이카랑 연계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이제 코이카 관련된 사업을 좀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런 계기로 사실은 인턴 지원을 했었고 당시에는 개발 협력에 대해서 정말 거의 몰랐다 싶을 정도로 이제 몰랐었고 이제 단순히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당시에는 컸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첫 단추를 잘 그렇죠. 따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후회 없는 선택 여러분 코이카 영 프로페셔널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뭐 하고 있다? ko부.koika.co.kr에서 모집 중입니다. 남의 집에서 계속 이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남의 집이에요. 우리 집 아니에요. 국제개발학을 전공하셨다고. 네, 국제관계학. 관계학이군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셨는데 이제 남의 그럼 집에서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영 프로페셔널을 거쳐서 지금 이제 IT 쪽에서 일하시는데 네. 혹시 이게 IT 쪽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이렇게 전향한 계기가 있는지. 코이카 인턴이 끝난 후에 이제 다른 분들과 똑같이 이제 진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제 대기업도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코이카 공채도 지원을 했었다가 최종 면접에서 탈락도 해봤었고 네 그랬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로 코트라에 이제 IT 사업단 현재는 지금 팀명이 바뀌긴 했는데 IT 사업단에 이제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를 하게 되는 기회를 좀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사실은 이제 IT 기업들 관리하는 정부 사업을 담당하면서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네트워킹도 좀 쌓게 되었고 그리고 IT 분야에 대한 좀 공부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제가 IT 스타트업, 판교에 있는 이제 IT 스타트업에서 2년간 근무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해외 마케팅이랑 해외 영업을 하는 이제 해외 사업팀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제 그걸 계기로 현재 이제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까지 사다리를 정말로 타고 올라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영 프로페셔널 경험을 시작으로 이제 많은 곳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으시고 지금의 자리에 오신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정말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를 이제 개선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발자의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도 하고 제가 지금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는 이제 IT 스타트업이나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하거나 혹은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게 저희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협회에서 하는 일이 개발 협력이랑 좀 이렇게 상관이 있는 일이 있나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는 진짜 철저하게 민간 기업을 지원을 해주는 이제 업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 협력과라는 사실은 거리가 사실은 좀 있고 다만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 이제 유망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할 때 요즘에는 해외 전시에서도 다 SDG랑 이제 연계해가지고 본인들의 이제 기술과 솔루션을 어떻게 이제 접목을 할 건지에 대한 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네, 조금 연계가 있는데 협회 자체에서는 사실 크게는 없습니다. 이게 일단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개발 협력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서 이 기업들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는 거다. 네, 이렇게 개발 협력에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계시네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죠. 디지털 뉴딜. 그렇지. 네, 이제 개도국의 이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음. 네, 그런 업무들도 한다는 거 맞죠? 그렇죠. 아,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연관 있네. 매니저 잘 섭외했어. 칭찬해, 매니저. 처음에 영 프로페셔널 경험을 먼저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몇 기로 다녀오셨나요? 저는 10기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방금 지금- 아까 앞에서 20기셨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일기도 1기 계셨어요. 선생님 10기, 20기 네 지금 네, 좋습니다. 10년 나중에 단위로 그때는 말이야 10년 전에 뭐 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건 없으셨어요? 이게 지금 2016년 제가 이제 YP 네팔 사무소에서 끝나기 정말 한 10일 정도 남기고 저희 현지 사무소에 이제 현지 직원들이랑 마지막 식사를 했었던 사진이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이 제가 이제 담당했었던 연수 사업에서 이제 있었던 행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5년 전이죠. 사실은 시작은 5년 전 그리고 끝난 건 4년 전인데 그 전에 저희 코이카톡이라는 인턴 웹진이 있었어요. 아. 지금까지 아마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기는 하는데 그 제가 민간협력부 혁신 파트너십 사업팀에서 근무했을 때 저희 그 같이 일했던 대리님이 또한 YP 출신이셔서 그때 만드셨던 코이카톡을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동기들끼리 2달에 한 번씩 저희 각각 해외 사무소에서 있는 이제 업무 그리고 저희 뭐 직원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각각 현지 국가에서의 삶 이런 거를 담았었던 것들이 굉장히 큰 추억으로 남아 있고 현재 YP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잘 연결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넷이 안 좋잖아요. 개발도상국이 정말 그거를 잘 견디면서 만들었었던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개발협력 분야와 이제 IT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는 이제 개발협력 관련 사업이 혹시 뭐 일부 진행되는 게 조금 있나요? 협회에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협회 구조 자체가 이제 협회가 단독적으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제 과기정통부나 혹은 중소벤처부 같은 이제 유관 기관들과 함께 해서 이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사실은 협회 자체에서는 단독 사업으로는 없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이제 해외 진출을 했을 때 이런 SDG 개발협력 분야를 조금 염두를 하고 나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협력의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업무를 하시는 것들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좀 변화가 있을까요? IT 분야에서는 오히려 호황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VR이나 이제 AR 같이 이제 오프라인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사실 IT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굉장히 매출액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비대면 솔루션은 현재 이제 줌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알서포트 그리고 협업툴 같은 잔디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호황을 좀 맞이해서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저도 주식을 좀 사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네,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좀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IT 분야 개발 협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네, 혹시 뭐 한 가지, 두 가지,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뭐 물론 고작 이제 2, 3년 전에 계속 이제 개발 협력 쪽으로 가려다가 사실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한 계기로 IT 분야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던 거는 IT에 대한 지식이 내가 없는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이었고 아마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IT는 개발자 같은 이제
특수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말과 말과 마케팅을 잘하는 부분이 사실 제일 크거든요. 결국엔 포장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YP나 혹은 해외 봉사단 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량은 이제 해외에서 외국인과 함께 업무를 해봤다는 것, 그리고 언어 능력,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큰 키포인트이긴 해요. 그리고 그거를 자소서나 면접에서 말로 굉장히 잘 풀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여기서 사람들마다 이제 개개인마다 준비된 것들이 너무나 다 다르기에 제가 뭐 감히 어떤 걸 더 준비하세요, 혹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저의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저희 연수 사업이랑 그 민간 협력 사업 하면서 같이 이제 외국인 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기관이나 이제 기업분들과 같이 업무 협업을 했었던 부분들을 굉장히 좀 키포인트로 이제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강조를 했었고, 이제 언어 능력은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토익 공부를 많이 매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경험이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살고 왔다라는 거는 굉장한 인생에서 큰 경험이거든요. 그건 스스로에게도 자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인데, 제가 당시 네팔 갔을 때는 대지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겨울인데도 전기를 쓰질 못했고, 정전 때문에. 그리고 뭐 당연하게 가스가 없기 때문에 뭐 따뜻한 물로 씻지도 못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힘들어 했었고, 그게 실제 저의 면접 질문에서도 어떤 부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냐라고 해서 그 부분을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진정성 있게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었었고 어떻게 극복했냐고 해서 받아들였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게 추후에 제가 합격하고 나서는 들었던 말이, 이제 어떠한 시련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회피하기보다는 이제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커리어 센터 쪽과 잘 도움을 받으셔서 자소서나 면접 준비, 저도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커리어 센터 쪽에.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커리어 센터 깨알 홍보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개사이다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개발 협력이란? 처음으로 생각은 첫사랑이다. 오. 왜냐하면 YP가 이제 첫 경험이기도 했고,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원래 처음에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가는 길에 대한 그 경험을 계속 쌓아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코이카 YP 그 인턴 생활을 했었던 그 1년이 현재 지금 제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한 자양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인턴 때 모자랐었고, 이 부분은 인턴 때 좋은 경험이었고, 이런 예전에 몇 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훌륭합니다. 첫사랑. 네. 지금까지 개발 협력과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IT를 외치고 있는 저희 모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저희는 이제 앞서 함께 하셨던 분을 다시 모시고 고민 상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상담 시간은 40초 후에 계속됩니다. 안녕.